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 경비라든가 해외 이주비 그리고 재외동포의 자산 반출에 관한 그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해외여행자의 여행 경비 지급입니다.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경비를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의 방법, 신고 등 규정에 의하여 휴대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해외여행자가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하나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 하나 기관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로 지정된 공공기관, 한국은행, 외국한은행, 협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언론기관, 대한체육회, 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주무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입니다. 수출 또는 해외 건설 등 해외 외화 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기술 연구 목적의 여행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의 치료비라든가 당해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 대금 등 교육 관련 경비, 그 다음에 외국에 소재한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의 지급, 소속 임직원의 일반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체제자 유학생의 여행 경비 지급입니다. 해외 체제자나 해외 유학생이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해외 체제 또는 해외 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되고, 다만 해외 유학생은 이후에도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에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 등을 통한 해외여행입니다. 여행 경비 등의 지급입니다.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 등 국내 해외 연수 알선업체를 포함합니다. 계약에 의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 등에게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 등은 동 경비를 외국의 숙박업자나 여행사 또는 해외 연수기관, 외국의 연수 알선업체를 포함합니다.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거나 또는 은행을 통해서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규정에 따라서 휴대 수출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환전 금액의 확인,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의한 필요 외화 소요 경비를 해외여행자를 대리해서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으로부터 환전 금액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따른 필요 외화 소요 경비임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또한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은 대리 환전 의뢰인인 해외여행자가 외국인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해외여행자의 여권에 매각 금액을 표시해야 됩니다. 다만 10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으로의 지급입니다. 해외여행 경비의 지급.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경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여행자 카드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5만 불의 범위 내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의 보고입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업자는 다음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여신협회장에게 제출해야 되며, 여신협회장은 동보고서를 종합해서 다음 분기 둘째 달 1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출해야 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다음 분기 둘째 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외국한 거래 규정 하나가 지금
규제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이게 지금 발행업자, 여신금융 전문협회장, 한국은행 총재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대외 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 통화 인출 실적이라든가 비거주자의 신용카드 등의 국내 사용 실적, 그 다음에 사용 실적이 작성입니다. 월별 실적은 사용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 실적의 통보, 신용카드 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 지급 실적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 등의 대외 지급 실적이 연간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통화 인출 실적이 연간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대외 지급 실적이 연간 2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외화통화 인출 실적이 연간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 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의 종합보고입니다. 여행자 카드를 발행 또는 판매한 자는 다음의 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동보고서를 종합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행자 카드의 판매 및 결제 실적, 개인별 여행자 카드의 결제 실적입니다.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법인은 당해 법인의 예산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할 경우 법인 명의로 환전하여 지급하거나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그 해외여행자 유학생 경비, 해외여행 경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주비의 지급 절차입니다. 해외 이주비의 지급이죠. 해외 이주자가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의 방법 신고 규정에 따라서 휴대해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3년 이내죠. 해외 현지에서 이주하는 자, 제외 공간으로부터 최초로 거주 여건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외 이주 예정자가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의 방법,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자금 출처 확인서의 제출입니다. 해외 이주자는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서 이거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합니다.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을 때는 세무서장한테 가면 되겠습니다. 해외 이주 예정자는 해외 이주비의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등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 제출하거나 안 그러면 지급한 자금을 국내에 회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해외 이주자에 대한 지급 업무고, 다음은 재외동포의 자산의 국내 그 재산 반출 절차인데, 이걸 보면은 재산 반출 신청입니다.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 1의 자산을 재외동포 자격 후 형성된 자산을 포함해서 국내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야 됩니다.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서 거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처분 대금이나 국내 예금, 신탁 개정 관련 원리금,
가지고 있는 증권 매각 대금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외국한 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 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이 경우에는 자본거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각호의 자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에 다음 취득 경위 입증 서류를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 경위 입증 서류가 중요하죠. 취득 경위 입증 서류.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이게 별지 서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서입니다. 세무서장이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출해야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 반출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해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이주자 계정이 예치한 경우에는 담보 활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 지금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 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담보를 놓고 외국에서 돈을 가져갔으면 당연히 이거는 국내 재산 해외 반출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 외국간 거래 규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4-5조인데 해외여행 경비 지급 절차입니다. 해외여행 경비 지급 절차. 이것은 뭐 지금 설명한 대로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경비를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거나 휴대 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해외여행자가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기관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이나 무역협회장이 추천을 하는 경우라든가 외국에서 치료비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에 소재한 해외여행업자, 외국에 소재한 해외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에 대한 해외여행 경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앞에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입니다. 해외 이주자 및 해외 이주 예정자가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고일이 정한 3년 이내에 지급하거나 휴대 수출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새로 생긴 건데 해외 이주 예정자가 이주 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외 송금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이주 예정자는 해외 이주비 지급 후 1년 이내에 영주권 등을 취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안 되면은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이제 2019년 생긴 거죠. 영주권 등을 1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는 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년 영주권 등 취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고
이런 것들 부동산 처분 대금이라든가 본인의 명의의 예금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반출하고자 할 때는 부동산이 처분 대금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급 누계 금액이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확인서, 세무서장이 발행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의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는 아까 이미 해외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거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체제자의 해외여행 경비 등 지급 금액이 연간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드리고 간략히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이걸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가 있겠죠. 외국한 거래 법령상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고용 등으로 취득한 소득을 송금하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급 증빙 서류를 외국한 은행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고용주가 확인한 납세 사실 증빙 서류 같은 게 필요하겠죠. 요거는 외국한 거래 규정 근거가 4-2조 제4항 1호인데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고용 근무 자유업 영위에 따라 취득한 국내 보수 또는 소득의 지급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 법령 위반 당사자의 대금 수령 가능 여부입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 4-2조 3항에 의하여 외국한 거래 법령 위반자는 당해 지급의 원인이 되는 거래 및 행위에 대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재와 신고 등을 처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거쳐 한국은행 총재의 확인을 받은 후 대금의 대외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한 거래 규정 4-3정은 지급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수령에 관해서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수령에 관해서는 명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수령에 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외국한 거래법상 위반자의 대외 수령은 제재기관이 제재 절차하는 별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영주권자인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 유학 경비 송금 여부입니다. 해외 유학 경비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일시 출국해서 외국에서 체제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을 위해서 지급하는 해외여행 경비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인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 유학 경비 송금은 이거는 불가한 거죠.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법상 인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국내 법인이 직원이 해외에 5개월 파견되어 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외여행 경비를 매월 한 번씩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계좌로 정산받는 것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이 아니고 국내에 정산받는 것은 외국한 거래법상 인정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해외에서 발생한 여행 경비를 국내 계좌로 주겠다는 거죠. 해외 체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파견 직원의 경우 반드시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해외여행 경비를 송금하여야 한다면 현지 숙박비, 교통비 송금받는 상대방은 누구인가, 그 의문이 될 수가 있고,
매월 한 번씩 국내에 입국하여 발생 예정 해외여행 경비를 휴대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 4-5 2항에 따라서 해외 체제자가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해서 해외 체제 또는 해외 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 동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현지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의 해외 체제에 필요한 해외여행 경비는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걸 갖다가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냥 현찰로 가져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자가 휴대 수출할 대외 지급 수단의 보유 여부를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아서 외국한 신고 필증을 발행 교부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만 외국한 신고 확인 필증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수단을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즉 미화 1만 불 상당액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예외인데 1만 불이 넘어가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한 유권 해석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여행 경비를 송금하는 방법은 어떠냐? 해외 여행자는 여행 경비를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환전해서 휴대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일반 해외 여행자가 외국한 은행을 통해 여행 경비를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간이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죠.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정부 출자기관, 출연기관, 한국은행, 외국한은행, 무역협회,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언론회, 그 다음에 자에 대해 주무부 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입니다. 수출, 해외 건설 등 외화 획득을 위한 여행자, 방위 산업체 근무자, 기술 연구 목적이라도 있군요. 목적 여행자, 외국에서 치료비, 이런 비용은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해외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거나 휴대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 이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자는 제외 공간으로부터 최초의 거주 여건을 발급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해외 이주자는 세대별 해외 이주비 지급 누계 금액이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 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서를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외동포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이걸 다시 말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대금 및 국내 원화 예금, 신탁 계정 관련 원리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에 다음의 지급 증빙 서류를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대금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급 누계 금액이 10만 불을 초과하는 국내 원화 신탁 계정 관련 원리금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재산 반출 자금은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하여 지급해야 하고 해외 이주자 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담보 활용이 가능한데 이 담보권 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 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 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상의 증여성 예금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경우 지급과 수령이 갈래. 이것도 이제 이런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해외 유학생 송금입니다. 아이는 내년에 그 박사과정, 박사 사후과정으로 미국에 2년 정도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해외 취업자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은행에 등록이 안 되나, 아이 같은 경우 연구소에서 소정의 지원비를 받는다면 은행에 유학생 등록이 안 되는지, 지원비를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한지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한 거래법 여러 규정 4-4 2항에 따라 해외 유학생의 해외 유학 경비 지급을 위해서는 동해외 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매년도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을 지정거래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지원비 등을 제공받는지 여부는 해외 유학생 송금 여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입금받은 전세 자금을 다시 송금하는 경우죠. 일본인 파견인 I씨는 한국에 체류할 전세 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일본 회사가 일본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으로 귀국하게 되어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일본 회사로 송금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임차한 후 동임차계약 만료에 따라 국내 부동산 임차 보증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거래법에 따라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송금 가능 여부 질의가 되겠습니다. A사는 중국 업체 B와 대리점 계약, 일종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앞으로 비용을 송금하고자 하는데 증빙 서류로 인보이스는 제출이 가능한 상태인데 송금이 가능한지, 인테리어 업자 앞으로 송금이 안 된다면 대리점 앞으로 송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 거래는 적법한 용역 거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당한 지급 계약서라든가 업무 이 관련 인보이스를 첨부해서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송금수표를 시상금으로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때 특별히 구비하거나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것인지, 발행인은 정부 부처이고 해당 수표를 외국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거래는 인정된 거래, 어떤 공인된 거래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외국인 골프 회원권 매각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 골프장 회원권을 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해외 송금하려고 합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회원권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신고 외외로 돼 있는데,
반대로 이 외국인이 회원권 매각 대금을 반출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고 예외인지. 골프장과 직거래로 이어질 경우 송금인은 국내 골프장이고 수취는 외국인이고, 거주자 개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송금인하고 수취인은 전부 외국인이고, 거주자 개인과 거래할 경우에는 송금인 수취인이 외국인이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우리가 7-2조로 21조 안 배웠습니다만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서 발급한 신고 필증을 근거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보상비의 지급이 되겠습니다. A사는 중국 법인에 농산물의 생산을 위탁하는 회사인데, 위탁 생산물이 농산물이다 보니 자연 조건에 따라 생산량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 위탁 생산 시점에 A사와 중국 내 법인과 확정 금액으로 수확될 생산물에 대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국 내 계약 법인이 중국 농민에게 다시 생산을 위탁하고 계약에 부합한 정상 수확 시 대금을 지급합니다. 문제점은 자연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제공하는 종자 불량으로 인하여 농산물 수확량이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를 보상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중국 내 위탁 법인에게 외화로 보상 대금을 지급합니다. 중국 위탁 법인은 계약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해외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처리할 경우 외화 송금 시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는 계약 관계에 따라서 발생한 손해배상을 서로 산정하고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절차에 관한 이메일이라든가 이 절차에 관한 구성도를 객관적 증명이죠. 이런 보상 범위가 합리적인 객관적 증명이라든가 공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른 피의 외화 송금입니다. A사는 제조업체로서 외국인 투자 기업인데 A사의 대주주인 비거주자로부터 내년도 프랜차이즈 어그리먼트를 체결해서 프랜차이즈 피로 매출액의 약 2% 정도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내용은 비거주자의 상표 사용 및 기술 지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프랜차이즈 피 송금에 대해서 외국한 거래 규정상 제한이 있는지, 외국한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혹 다른 법령이나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등의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상호 계약서, 이거는 뭐 합법적인 합리적인 인정된 외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을 위한 물품 구매 자금 해외 송금 시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A사는 중국에서 구매해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중국 사정상 몇 가지 아이템은 LC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TT로 했는데, 중국의 사업자와 계약을 한 후 그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계약,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인 명의 계좌로 계약에 의한 커미션을 송금하는 경우, 커미션은 다른 사람 명의다 이거죠. 중국에 파견 나가 있는 본사 직원 명의 계좌를 송금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아직 지사 설립이 안 돼 있어 불가피한 경우다. 외국한 거래 규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제3자 지급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3자에게 다 지급하는 경우라서 이건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3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유학 송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A사는 미국의 현지법인 B사를 성립하고 현지법인은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기숙사를 운영해서 유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합니다. B사로 유학경비 일체를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 본사가 결제 대행으로 학생, 학부모로부터 결제 대행 계약을 하고 수금을 해서 미국 현지의 법인에 송금한 형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입니다. 해외 유학생 경비는 해외 유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본사가 결제 대행의 방법으로 국내 학부모로부터 수금하여 송금하는 것은 외국한 거래 규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가 많습니다만 몇 개 추리면 해외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겁니다. A는 해외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 2억 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은행에 문의 시 증여성 송금으로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만불이 초과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증여성 송금으로 송금하지 않고 그 비영리 단체로부터 정확하게 기부를 한다는 서류를 증거한다면 증여성 송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 단체는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단체는 아니다 하는 얘기죠. 만약에 이 1번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했을 경우 기부를 한 사람이 받게 된 세금 등의 불이익 존재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부하는 것은 기타 자본거래로서 외국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국세청에 통보돼서 나중에 과세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기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만은 요거와 관련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